자, 이어서 바로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원래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이나 뭐 그런 걸 드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자바스크립트 기초 문법이 본질이 아니에요. 리액트가 본질이기 때문에 기초 문법은 전체적으로 훑고 들어갈 거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자료 같은 것들 다 올려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학습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하시면 되겠다. 자, 일단 뭘 해볼까 하냐면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x는 10이라 했을 때, 자, x 더하기 10 하면 얘는 뭐가 나오죠? 자, 미지수 x라는 녀석이 있고 여기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문제 푼다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건 결과값이 뭐가 나와요? 20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변수입니다. 변수라는 개념인데 변수는 실제로 뭐냐면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변수의 특징과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x는 여기다가 10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콘솔 로그 찍은 다음에 x라고 하게 되면, 자, 얘는 이 x는 뭐다? 얘는 이제 어쨌든 이게 변수 선언이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에선 변수를 선언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바, let, const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바는 그냥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바는 이제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지금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이크마스크립트 6라 하거든요. 최신 문법인데 요거 안 써요. 이제 버려졌어요. 근데 뭔지만 알려드릴게요. 뭔지만. 좀 헷갈릴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let과 const만 이해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바라고 써볼게요. 원래는 변수 같은 경우는 일단 특징이 첫 번째가 뭐냐면, 변수의 특징 첫 번째가 뭐냐면, 변수는 선언되어야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x라는 변수를 지금 선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10이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10 이렇게. 이게 바로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 그래서 변수는 무조건 선언해야지만, 내가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야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넣을 수가 있다. 지금 x라는 변수는 쉽게 말해서 공간이에요. 공간. 변수는 쉽게 생각해서 공간이다. 그러면 그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값을. 뭐 문장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숫자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따가 뭐 논리형이라는 게 있나요? 논리형 같은 경우는 true, fals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어요. 뭐 당연히 실수도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x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콘솔 로그 한 다음에 x를 출력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변수로서의 x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값 10일까요? 맞춰보세요. 자, 얘는 x일까요? 아니면 10일까요? 10이에요. 요거 x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x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는 단순히 그냥 10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콘솔 로그 x 했을 때 여기 10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두 번째 특징. 자, 변수는 공간이다. 그 다음에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다. 요거는 이제 변수의 특징이에요. 변수는 공간이에요. 공간이기 때문에 값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변수는 값을 오직 하나밖에 가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수에다가 내가 값을 여러 개 넣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는 거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통틀어서 변수에다가 값을 여러 개 넣는 언어는 절대 없어요. 무조건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넣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자, 변수의 특징 하나 더가 뭐가 있냐면,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복 선언이 금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얘를 이제 변수 선언 또는 변수 초기화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네 번째 라인에서는 지금 값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때 x 출력하면 뭐 나오냐면 undefined 출력해요. 보시면 undefined 나오죠. 왜냐면 너 지금 네 번째 라인에서는 값을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다섯 번째 라인에서 지금 출력하려니까 x라는 녀석을 출력하려니까 x는 결국에는 요건 값이란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쵸? 없기 때문에 지금 undefined라고 나오는 거예요. 값 없다. 그러니까 즉 undefined가 뭐예요? define이 뭐예요? 정의되다잖아요, 그죠? un이 뭐예요? 정의되지 않았다. 너 정의되지 않았다. 자, 여튼간에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지금 바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때 x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20 나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강사님,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얘는 중복 선언이 가능한가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bar, let, const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bar을 안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변수를 쓸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복 선언해가지고 쓰게 되면 기타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너 왜 중복 선언했냐? 네가 사용하려는 x가 요거냐 모릅니다. 컴퓨터는 아직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bar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붙이게 되면 자바스크립트 특성상 여기 앞이 bar면 변수가 중복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bar을 안 쓰는 거예요. bar을 안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냥 bar는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이제 개념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제로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bar을 썼을 때만 예외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발자들이 옛날에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bar라는 걸 쓰다 보니까 중복 선언을 해놓고 개발자도 내가 쓰려는 변수가 이거였는지 저거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le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let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중복 선언이 안 돼요. 그러니까 bar 같은 경우는 중복 선언이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게 되면 바로 자바스크립트 컴파일러가 오른에 뿜어요. 뭐라고 하죠? 자, identify x has already been declared. 그러니까 너 이미 있다. 요거 이미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쓰냐. 자, 근데 이건 가능해요. 자,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는 반면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x는 10 플러스 20. 이렇게 쓸까요? x. 자, 맞춰보세요. 8번째 라인에서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얘 10 나온다 했죠. 얘 뭐 나올까요? 맞죠. 30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요 x는 뭐죠? 변수예요? 10이에요? 10입니다. 10. 그러니까 요걸 는을 대입연산자라고 하는데 대입연산자 좌측에 있는 건 변수고 우측에 있는 건 다 값이에요. 그러니까 즉 대입연산자 기준으로 우측에 오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다 값, 그러니까 다시 좌측에 오는 게 아니면 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다 값이다. 10이에요, 10. 근데 지금 보면 뭐 한 거예요? 변수는 중복 선언이 금지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건 지금 뭐냐면 변수를 여러분들이 재활용한 거예요. let 같은 경우는 변수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나왔죠. 변수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변수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다시 한번 재탕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x라는 변수에다 값을 뭐 넣어놨어요? 10이라는 값을 넣어놨잖아요. 그러면 자, x 한 다음에 여기다가 x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30이 들어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기존의 10은 어떻게 되죠? 날라갑니다. 날라가고 사라져요. 즉 x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변수는 쉽게 말해서 지조 없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자기랑 붙어있는 값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새로운 값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값은 버리고 새로운 값이랑 짝짝꿍하고 논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아주 지조 없는 녀석이다. 그래서 변수의 특징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const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const는 뭐냐면 얘는 변수의 재활용조차도 막아놨어요. 이거 안 돼요. const를 쓰게 되면 const로 변수를 선언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x 재활용이 아예 안 됩니다. 보이죠? missing initialize in const declaration. 즉, 너 이거 재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 변수의 종류에는 종류라고 하기는 그렇던데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 방식이 있어요. 자, bar, 그 다음에 let, const,
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얘는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하세요. 안 쓴. 자, 얘는 변수의 재활용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얘는 뭐다? 변수의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강사님 그러면 변수의 재활용이 가능한 렛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서 리액트 할 때는 실제로 컨스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 내가 정해놓은 그 변수를 재활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이따가 저랑 같이 작업하다 보면 let이랑 const, 즉 let도 많이 쓰긴 하지만 const도 많이 쓰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 방식에는 let, const가 있는데 let은 변수의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둘 다 선언하는 건 똑같습니다. 선언해야지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const는 변수의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반은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굳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가치도 없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써볼까요? 콘솔 로그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써볼게요. 안녕 플러스 x.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 나올까요? 그죠? 안녕 30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렛으로 바꿀게요. 컨스트 안 쓰고. 그래서 안녕 30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문장이랑 숫자랑 합쳐지는 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뭐다? 변수의 설명이다. 기초 설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